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처음엔 숨막힐 정도로 강렬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던 관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멀어진 느낌이 들다가 나중엔 굴욕감마저 느끼게 됐던 적이요. 뜨겁던 열정이 단지 보여주기식 연기로 변하고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의 조종도구로 바뀌어버린 그런 관계 말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와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가까움은 진짜가 아니었죠. 그건 욕망으로 가장한 조종이었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5가지 성적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 신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계산된 심리적 패턴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관계가 진정한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았는지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해서 앞으로도 깊이 있는 심리학과 내면 치유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얻어가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성적 정체성이란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성적 전략이에요. 나르시시스트의 성적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참 유연하다, 개방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바로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본질을 탐구하거나 호기심에서 성을 실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변신합니다. 욕망이든 역할이든 필요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꾸죠.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권력, 칭찬, 그리고 통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성적 행동은 자신을 표현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방을 유혹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상대의 성별, 나이,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충족시켜주고 판타지를 실현하며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연기가 진짜처럼 느껴질 겁니다. 정말로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연기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도 진짜 자아도 없는 배우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열정은 진정한 친밀함에 기반한 게 아니라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전략적인 성적 접근법은 나르시시스트의 더 큰 행동 패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안정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도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가면을 바꾸는 것처럼 침실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의 성적 행동은 거래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연기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칭찬, 복종, 그리고 감정적 의존을 끌어내기 위해 조율된 퍼포먼스죠. 그리고 그들 안에는 스스로를 이끄는 내적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외부에서 신호를 읽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판타지, 불안, 반응을 분석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결국 당신이 마주하는 건 진실된 자아를 표현하는 사람과의 교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철저히 계산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모습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에게 성은 연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은 단지 하나의 연기일 뿐이에요. 겉보기엔 나르시시스트가 굉장히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깊이 연결된 연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경험은 결코 상호적인 친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감정적으로 분리된 행동일 뿐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헌신, 찬사, 혹은 침묵을 얻기 위해 연기를 합니다. 관계 초반에는 그들의 성적 에너지가 정말 전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납니다. 그들은 점점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흥미를 잃거나 성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따뜻함은 사라지고 열정은 희미해지며 결국 당신은 스스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때 강렬했던 열정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할 때쯤 당신은 이미 그들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성행위 중에도 진정으로 그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은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과 수치심, 감정적 단절을 숨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도구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물러나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연기가 정말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모방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열정, 다정함, 심지어 연약함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흉내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들은 감정적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반응적인 행동이에요. 과거의 경험에서 학습했거나 미디어에서 본 클리셔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성은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더 큰 조작의 사이클 안에 포함됩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팩이라는 그들 특유의 패턴 속에서 처음에 강렬했던 시작은 친밀함이 아니라 미끼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충성이 확보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의 모든 연극은 멈추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감정적 공허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 당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연결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진정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성적 불안을 당신에게 투영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성적 퍼포먼스, 욕망, 혹은 자신의 몸에 대한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불편함을 당신에게 떠넘기죠. 무언가 잘못되면 그들의 눈에는 항상 당신이 문제입니다. 너무 요구가 많다. 너무 차갑다. 너무 까다롭다. 그들에겐 모든 게 당신의 탓이에요.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런 역전 논리는 잔인하면서도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죠.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외모를 바꾸고 자신의 경계를 희생하며 원치 않는 것들을 참아가며 심지어는 다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와 진정한 취약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거짓된 완벽함의 이미지를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치유하려는 노력 대신 당신에게 그들의 수치심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 투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주 미묘하고 천천히, 때로는 솔직함이나 감정적 피드백으로 가장하면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너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아. 아니면 그런 옷은 별로야. 이런 수동적 공격 농담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공격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룹니다. 결국 당신은 점점 불안하고 매력 없고 원치 않는 존재처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왜 그런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철저히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적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취약함을 직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취약함은 곧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함을 당신에게 돌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다시 써버립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식으로요. 결국 당신은 자신이 망가졌다, 냉담하다, 혹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심지어 당신에게 아직 내 관심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진실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번째, 나르시시스트에게 고통은 쾌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오직 그들만을 위한 것이에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어두운 진실 중 하나는 그들이 통제를 성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신이 감정적으로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은 이를 이용하려 들죠. 싸움 뒤, 폭발적인 감정 뒤, 혹은 당신이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이 성적 관계를 원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결코 재연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순간은 정복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취약함, 눈물, 침묵, 무너진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에너지원이 되어 이 순간 성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파하고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강요된 친밀감은 사실 신뢰의 침해입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동의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 혼란, 혹은 지쳐서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벌합니다. 애정을 거부하거나 당신을 조종한다고 비난하거나 심지어 떠나겠다는 협박까지 하죠. 이건 단순히 취향이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감정적 고통을 먹고 살면서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왜곡해 당신의 고통을 그들의 만족으로 뒤바꾸는 것이에요. 이런 역학은 단순히 감정적 학대를 넘어 깊이 심리적인 조작을 포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고통과 쾌감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유된 탐구나 상호적 이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본능을 흐리게 하며 사랑과 욕망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친밀함을 두려움과 성을 복종과 애정을 통제와 연관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마다 성적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당신의 저항을 점점 약화시키려 합니다. 결국 당신의 동의는 조건부가 되고 그들은 당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런 순간들을 사랑을 증명하려는 노력이나 화해를 위한 제스처로 포장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불편함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이건 화해가 아닙니다. 이건 제트라우마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들은 단지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5번째, 당신은 그들의 환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 옆에 누워있다 해도, 모든 것을 내보이며 완전히 자신을 열었다 해도 그들은 종종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친밀한 순간에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순간에 존재하려면 연결이 필요하고 연결하려면 취약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런 취약함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움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은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당신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환상 속 다른 사람들, 다른 얼굴들, 다른 몸들로 마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 때로는 당신이 아는 사람, 혹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미디어나 기억 속 이미지들일 뿐이죠. 당신은 서서히 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멀어진 눈빛, 기계적인 움직임, 진짜로 집중하지 않는 모습. 당신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당신 곁을 떠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흥미를 잃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현실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들에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현실적인 사람은 위협적인 존재니까요. 진짜 연결은 그들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육체적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그 자리를 비우죠. 그렇게 당신은 그들에게 만져지되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보이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정신적 부재는 단순히 흥미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환상은 현실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환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 공감,
상대를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인정은 위협적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대신 환상 속으로 물러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이상적이고 욕망받고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죠.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가까운 순간에도 그들은 마음을 닫고 당신을 투영의 도구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그들과의 성적인 관계가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단절된 느낌을 주거나 심지어 거래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슬프게도 그들 역시 거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경험한 것은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연기, 조작의 사이클이었고 그 모든 것이 열정으로 가장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과했던 것도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닿는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진실이 당신의 눈을 가장 뜨이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나르시시스트 학대 이후 치유, 경계 설정, 자존감 회복에 대한 더 많은 통찰과 대화를 위해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선택하세요.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